고양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와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간되는 고양 소식입니다. 고양 시민들께서 더욱 편하게 고양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 소식지에 관한 문의사항은 031-8075-2093 고양 소식 담당자입니다. 2023년 8월 소식입니다. 고양 소확행, 대곡 소사선 탑승기, 편해진 시민의 발, 빨라진 고양의 길. 지금 원시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안전하게 승차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열차 한 대가 플랫폼을 향해 미끄러지듯 다가온다. 그간 대곡역에서 보아온 주홍색도 태극무늬 열차도 아니다. 안산 원시역을 출발 1시간 남짓 힘차게 달려온 초록색 낯빛의 열차가 대곡역에 닿았다. 부푼 가슴 부여잡고 부천 소사역으로 향하는 열차에 몸을 싣는다. 지하철 노선도가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킬수록 시민의 발은 빨라진다. 7월 1일 원시역에서 소사역을 잇던 서해선에 새로운 한 획이 그어졌다. 단절됐던 고양시와 부천시를 연결하는 대곡역과 소사역 구간이다. 그 사이에는 김포공항역과 원종역, 부천 종합운동장역 등이 새로 생겨났다. 파급력은 엄청났다. 대곡역과 소사역 기준 1시간 넘게 걸리던 출근길은 20분대로 줄었고 서울과 경기도 주요 도시로의 접근성 또한 놀랍도록 향상된 것이다. 그래서 직접 경험해보기로 했다. 고양 시민의 발이 얼마나 더 편해졌는지, 고양시의 길이 얼마나 더 빨라졌는지를. 서해선 연장 구간, 일산 8월 말 개통 예정, 대곡, 능곡, 김포공항, 부천 종합운동장, 소사. 대곡역에서 서해선에 몸을 싣다. 지난 7월 13일 오전 11시 서해선 연장 구간을 경험해보고자 대곡역으로 향했다. 익숙하고 친근한 풍경을 지나 개찰구를 통과하니 낯선 안내 표시가 눈에 들어왔다. 초록색 동그라미 안에 적힌 서해선이라는 세 글자.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걸음을 재촉했다. 출근 시간대가 지나서인지 역내는 여유로웠고 중간중간 마주치는 시민들은 이미 익숙한 길을 가는 듯 평온한 모습이었다. 3분 남짓 지났을까? 원시행 열차가 출발하는 플랫폼에 다다랐다. 배차 간격은 평일 출근 시간대가 13분, 그 외는 20분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저편에서 열차 한 대가 대곡역으로 들어왔다. 열차가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멈추자 저마다의 목적지에서 대곡역을 찾은 승객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다. 열차는 재정비를 위해 잠시 자리를 옮겼고 이내 방향을 돌려 플랫폼으로 돌아와 문을 열어 승객을 맞았다. 새롭게 이어진 18.3km가 가져온 변화. 반가운 마음으로 열차에 몸을 실었다. 무더운 날씨에도 기다려준 승객에게 보답하듯 객차 안은 시원하고 쾌적했다. 열차가 서서히 속도를 올렸다. 차창 밖으로 고층 아파트와 논밭이 어우러진 고양시의 정겨운 풍경이 스쳐 지났다. 열차는 2분 만에 능곡역에 도착했다. 몇몇의 사람들이 타고 내렸다. 다음 역은 김포공항역. 능곡역과 김포공항역 사이에는 한강이 흐른다. 열차가 캄캄한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장장 33개월에 걸쳐 완성했다는 한강 하저 터널을 직접 마주하니 별천지에 들어선 것 마냥 신기할 따름이다. 능곡역을 출발해 한강 아래를 관통한 열차는 안전하게 김포공항역에 닿았다. 걸린 시간은 6분 남짓.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김포공항역으로 가려고 디지털 미디어시티역에서 환승하며 고생했던 옛 기억을 떠올리니 그야말로 격세지감이다.
그렇게 김포공항역을 떠난 열차는 원종역과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지나 마침내 소사역에 정차했다. 대곡역 플랫폼을 출발해 18.3km를 달린 뒤 불과 21분 만이었다. 일산역 연장과 GTX-A로 그리는 미래. 반대편으로 이동해 다시 대곡행 열차에 올라탔다. 오는 동안은 보지 못했던 서해선 노선도가 눈에 들어왔다. 노선은 대곡이 아닌 일산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8월 말 서해선은 일산역까지 연장을 앞두고 있다. 8월 이후 고향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지가 머릿속에 그려졌다. 그렇게 바깥 풍경을 감상하고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이런저런 생각이 잠긴 사이 열차는 금세 대곡역 플랫폼에 다시 멈춰섰다. 열차에 몸을 싣고 달린 왕복 40여 분의 여정은 단절된 선의 연결이 얼마나 큰 편의와 만족감을 선사하는지 다시금 깨닫게 해줬다. 개찰구를 지나 역 밖으로 나섰다. 대곡역 바로 옆에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A 환승역 건설 현장이다. 2024년 어느 날 킨텍스역을 출발한 GTX-A 열차가 대곡역을 지나 서울, 경기, 남부권까지 힘차게 달리고 있을 거란 상상을 하니 입가에 미소가 절로 지어졌다. 미니 인터뷰. 대곡역과 함께한 새로운 출발. 안미향, 주식회사 코레일테크. 대곡 소사선 연장으로 대곡역에 새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곡 소사선 개통 이후 고향 시민 여러분의 대중교통 편의가 확실히 나아졌음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현재 부천에 살고 있는데 저 역시 서해선인 소세울역에서 출발해 대곡역까지 지하철로 출퇴근하고 있어 대곡 소사선의 장점을 몸소 경험하는 중입니다. 출근 시간에는 이용객들로 붐비는 편이지만 질서 있는 시민의식으로 충분히 개선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고향 시민 여러분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대곡역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결 빠르고 편리해진 출퇴근길. 최진성, 일산 서구 가좌동. 대곡역을 이용해 인천 부평역까지 지하철로 출퇴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대곡 소사선 개통 전에는 대중교통으로 가는 길이 너무 멀어 자가용을 이용했습니다. 그런 탓에 유류비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하지만 대곡 소사선 연결 후에는 부평역까지 4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 출퇴근이 경제적이면서도 수월해졌습니다. 오는 8월에는 대곡역에서 일산역이 추가로 연장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향 시민들은 물론이고 고향을 찾는 타 지역 분들의 이동도 보다 빠르고 편리해질 것 같아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고향의 저력 1. 시민, 도민, 선수가 함께하는 감동과 화합의 축제. 경기도 생활체육인이여 고향시로 모이시오. 제34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과 제17회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고양시에서 열린다. 이제 남은 기간은 한 달여. 총 49개 종목에 2만여 명의 생활체육인이 참가해 한데 어우러질 축제의 장을 미리 만나본다. 제34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2023 고양. 대회 기간 2023년 9월 15일 금요일부터 9월 17일 일요일 3일간. 개회식 2023년 9월 15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8시 20분 고양 종합운동장. 폐회식 2023년 9월 17일 일요일 저녁 6시부터 7시 고양체육관. 경기 종목 25개 종목, 정식 20개, 시범 5개. 대회 장소 고양 종합운동장 외 종목별 경기장. 1,400만 경기도민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 제34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과 제17회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생활체육인 2만여 명과 경기도민이 함께한다. 전문 체육인들이 참여하는 체육대회와는 달리 생활체육대회는 경쟁보다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즐기는 축제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 특히 2008년 생활체육대축전 이후 15년 만에 다시 고향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해 그 기대감이 더욱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은 25개 종목, 정식 20개, 시범 5개,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는 24개 종목, 생활체육 13개, 명랑운동회 11개의 경기가 고양종합운동장 외 고양시 전역 40여 개소 종목별 경기장에서 진행된다. 감동의 순간을 함께할 손님맞이 준비. 108만 고양 시민을 넘어 1,400만 경기도민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현재 진행형이다. 조직위원회와 추진기획단을 정비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사전 실사 진행을 통해 49개 종목의 경기장이 확정된 상태다. 안전한 경기 운용을 위해 노후시설 경기장에 대한 개보수가 진행되었으며 종목별 협회 간담회를 통해 선수단과 관람객의 불편이 없도록 살피는 등 손님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시민들의 참여 열기 또한 뜨겁다. 자원봉사자 1,400명을 비롯 선수단을 응원할 시민 서포터즈도 구성되었다. 깨끗하고 사고 없는 지속 가능한 대회를 위해 이번 대회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 중립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재생에너지 100% RE100에 발맞춘 친환경 대회로 펼쳐진다. 개회식에서는 약 17만 킬로와트의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며 대회 안내 책자는 종이 대신 전자책, 이북으로 제작된다. 개 폐회식과 각종 부대 행사에서는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 및 친환경 용기를 사용하고 자원봉사자의 근무용품도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친환경 대회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다. 또한 많은 선수와 스태프, 관중이 몰리는 체육대회인 만큼 빈틈없는 안전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 소방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안전계획 및 방역 대책 수립, 경기장 특별 안전점검, 주차 교통 대책 및 의료 지원 체계 마련 등 안전사고 없는 대회를 위해 행정력이 총집결될 예정이다. 제17회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2023 고양 대회 기간 2023년 9월 22일 금요일부터 9월 23일 토요일 2일간 개회식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12시 35분 고양종합운동장 폐회식 없음 경기 종목 24개 종목 생활체육 13개 명랑운동회 11개 대회 장소 고양종합운동장 외 종목별 경기장 대회 슬로건 지난해 12월 대회 슬로건 공모전을 실시한 결과 총 728건이 접수됐으며 시민선호도 조사와 심사위원회를 거쳐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화합을 이루는 힘 경기와 같이 뛰는 심장으로 함께 뛰는 생활체육이 슬로건으로 선정됐다. 대회 엠블럼 대회 엠블럼에는 고양시 정체성의 상징이 담겼다. 엠블럼의 전체적인 형태는 달려 날아가는 모습으로 머리 모양은 꽃봉오리와 한반도 최초의 재배 벽시인 가와지 벽시를 형상화했고 푸른색은 한강, 녹색은 북한산을 상징한다. 날개는 까치를 차용해 미래를 향한 도약의 의미를 담았다. 대회 마스코트 마스코트인 까비와 별이, 토리의 모티브 역시 까치와 가와지 벽시인데 명칭은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먼저 까비는 까치의 까와 날다의 비를 결합해 대회의 역동성과 미래를 향한 고양시의 힘찬 비상을 나타내며 별이와 토리는 가와지 벽시의 벼와 쌀을 세는 단위인 토를 기억하기 쉽고 친근감 있게 표현했다. 온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참여형 이벤트. 이번 대회의 핵심은 시민, 도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다. 이를 위해 온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참여형 이벤트가 마련됐다. 우선 대회 전까지 마스코트 인형탈을 활용한 게릴라 홍보, SNS 퀴즈 이벤트 등 시민 참여형 온 오프라인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개회식 행사와 부대 행사 등을 통해 시민이 중심이 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도 마련된다. 개회식 행사에서는 오마이걸, 장윤정, 이찬원, 김희재 등 국내 정상급 가수와 고양시립예술단, 고양예고 무용과 등 관내 유능한 예술인들이 총 출동해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부대 행사장의 생활체육 체험 부스, 페이스 페인팅, VR 시연, 포토 부스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참여형 이벤트다. 여기에 암 환우 사회 복귀를 위한 생산품과 특산물 판매를 비롯 버스킹 공연과 푸드트럭 운영 등이 더해져 대회를 보다 풍성하게 꾸며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참가 선수들과 시민 편의를 위해 대회 전반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와 gysports2023.kr 모바일 앱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대회 정보는 물론 고양시의 각종 문화, 관광, 먹거리, 숙박 정보 등을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미니 인터뷰. 제 특기인 채공도약 발차기 멋지게 보여드릴게요. 고양시 태권도 시범단에 속한 고등학교 3학년 유동현입니다. 이번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의 태권도 종합시범 종목으로 참가할 예정인데요. 종합시범은 품새, 겨루기, 격파 등 다양한 태권도 기술을 보여주는 종목으로 이번 대회에서 제 특기인 채공도약 발차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도약 후 공중에서 발차기를 여러 번 하는 채공도약 발차기는 어려운 기술이라 일주일에 3번, 하루에 3시간씩 맹렬히 연습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참가하는 대회라 긴장이 되는데 이번 대회를 잘 치러서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고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팀 선수들도 실수하지 말고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고양시 태권도 시범단 화이팅! 유동현, 18세, 고양시 태권도 시범단 선수. 장애인 스포츠도 화려하고 재밌다는 걸 보여주세요. 장애인 스포츠 댄서로 활동하고 있는 노명주입니다. 중학생 때 차량 전복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지만 굴하지 않고 대학을 졸업해 유아 특수교육 선생님이 되었어요. 1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다 잠시 쉬는 사이 스포츠 댄스를 배웠는데 너무 재밌어서 푹 빠졌어요. 하루에 5, 6시간씩 연습하다 보니 실력이 좋아져서 이제는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는 출전하지 못하지만 8월 일본 장애인 댄스 스포츠 대회와 11월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생활체육인의 축제인 만큼 승부나 경쟁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재능을 뽐내며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이고요. 장애인 생활체육 선수들 모두 힘내세요. 노명주, 41세, 경기도 장애인 댄스 스포츠 연맹 선수. 고향의 저력 2, 제10회 대한민국 독서대전 고향. 가을의 문턱 책에 빠져들다.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하버드 대학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내 어머니도 아니다. 내가 살던 작은 마을의 작은 도서관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의 말처럼 독서의 중요성은 두말하면 입 아프다. 여기 책을 사랑하는 시민들을 위한 독서 축제가 있다. 오는 9월 국내 최대 규모 독서 축제인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고향에서 열린다. 개봉 박두. 제10회 대한민국 독서대전 고향 본행사. 슬로건 읽는 사이에 변화하는 나, 성장하는 우리. 일정 2023년 9월 1일 금요일부터 9월 3일 일요일 3일간. 장소 일산 호수공원 일원, 하늘광장, 주제광장, 고향꽃 전시관, 호수마당 등. 주요 내용 개막식, 강연, 전시, 체험, 공연, 북마켓, 컨퍼런스 등 총 50여 개 프로그램 진행. 책의 도시 고향을 펴다.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연례 행사다. 단순히 독서라는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책을 매개로 누릴 수 있는 문화를 함께 공유하며 성장하자는 취지다. 매년 독서문화 진흥에 앞장서는 기초자치단체를 책의 도시로 선정해 강연, 공연, 체험, 전시 등 각종 프로그램을 1년 내내 진행한다. 개최 10주년을 맞은 독서대전, 올해는 고향에서 열린다. 읽는 사이에 변화하는 나, 성장하는 우리라는 슬로건과 함께 책의 도시를 선포하며 독서대전의 서막을 열었다. 이후 지역예술, 문화기관, 예술가, 작가 등과 협업해 책 관련 각종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9월 독서대전의 백미인 본행사를 앞두고 있다. 본행사 개막식은 9월 1일 오후 5시 일산 호수공원 하늘광장 메인 무대에서 열린다.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주제로 한 오프닝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행사 10주년 기념 퍼포먼스와 축하 공연이 차례로 펼쳐진다. 개막식의 뜨거운 열기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이어진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다수의 작가와 명사가 참여하는 강연 및 북토크. 고양시에 거주하는 작가의 북토크는 물론 예술가 시민의 예술 토크 등 각 분야 유명 인사가 무대를 장식할 예정이다. 특히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살인자의 기억법, 여행의 이유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펴낸 김영하 소설가가 무대에 서는 만큼 많은 관람객의 참여가 기대된다. 취향 따라 고르는 즐거움. 이번 행사에는 공연과 전시를 비롯해 관람객의 흥미를 이끄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하늘광장 메인 무대는 책을 주제로 한 패션쇼, 라이브러리 런웨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낭독극, 시민 강연쇼 나를 이야기하는 무대 등으로 채워질 예정이며 전시실과 아람누리 도서관에는 고양시 작가의 원고 및 개인 물품과 함께 각 분야 예술가의 작품이 전시된다. 보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예술체험, 오디오북 및 전자책 체험 외에 각 출판사와 유관기관이 기획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행사장 여기저기서 펼쳐진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각종 이벤트도 진행된다. 소개하고 싶은 책과 책에 얽힌 사연을 제한 시간 내 발표하는 비블리오 배틀, 책의 주요 장면과 감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어린이 독서 감상화 대회, 일산 호수공원에서 책과 마라톤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독서 마라톤, 반려견과 반려인이 같이 읽고 노는 잔디에서 책 멍멍, 관람객을 즉석으로 섭외해 퀴즈 문제를 내는 시민 북퀴즈 등에 참여해 행사를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행사장 한편에서는 전국 140여 개 출판사 및 서점이 주최하는 북마켓이 개최된다. 기존 대형 서점에서는 만나볼 수 없었던 독립 출판사 및 지역 출판사의 매력적인 책들이 쏟아진다고 하니 책 마니아라면 주목할 만하다. 이외에 고양시 청소년 독서 동아리 워크숍, 국내외 전자출판 세미나, 독서 동아리 한마당 등 관련 컨퍼런스가 열리며 다양한 형태의 오디오북과 전자책을 볼 수 있는 2023 디지털 북페어 코리아와 고양시 작은 도서관이 마련한 작은 도서관 축제도 별도로 진행돼 이번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 제10회 대한민국 독서대전 고양 개최를 축하합니다. 시인 손택수. 제가 살고 있는 고양시에서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열린다니 설렘을 감출 수 없습니다. 잘 읽고 잘 걸을 수 있는 곳, 책과 산책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고양시가 이번 축제로 더욱 빛나리라 믿습니다. 소설가 배경옥. 그 어떤 도시보다 다양하고 많은 도서관이 있는 고양시에 사는 기쁨을 매일 느낍니다. 특히 일산 호수공원을 사랑하는 고양 시민으로서 이곳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가 더욱 뜻깊게 다가옵니다. 많은 분들이 독서의 기쁨을 만끽하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이용권 2023 찾아가는 공룡 엑스포 in 일산. 고향에 공룡이 나타났다. 공룡은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 놓인 매력적인 존재다. 수천만 년 전 멸종했다지만
미디어에서 마주하는 공룡의 모습은 때론 멀지만 가깝고 두렵지만 신비한 존재가 되어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공존한다. 바로 그 공룡이 올여름 고양시를 찾아왔다. 무더운 여름에 만나는 상상 그 이상의 공룡 세계. 웅장했고 특별했던 그날의 이야기를 담는다. 기간 2023년 7월 8일부터 8월 27일까지 51일간. 장소 킨텍스 제이전시장 9B홀. 운영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장 마감 오후 5시. 요금 정보 홈페이지 참고. 신비로운 미디어 아트. 공룡 엑스포를 향하는 길. 다양한 공룡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발걸음을 재촉한다. 전시장에 들어서자 미디어 폭포라는 주제로 꾸며진 미디어 아트가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불과 몇 걸음 걸었을 뿐인데 웅장한 사운드와 화려한 빛이 어우러진 연출은 미지의 세계에 당도한 것 같은 몰입감을 선사한다. 폭포를 연상시키는 물줄기와 형광으로 빛나는 원시밀림이 하나로 어우러지며 요란하게 색을 섞고 벽면을 가득 채운 스크린과 그 안에 펼쳐지는 영상은 공룡 세계의 웅장함을 예고하듯 신비롭고 아름답게 반짝인다. 걸음을 내딛자 이번엔 우주다. 벽면에는 영화에서 마주했을 법한 우주의 고요한 풍경이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펼쳐진다. 광활한 우주에 오로라가 풍성한 빛을 수놓고 크고 작은 행성이 어우러지며 유유히 흘러간다. 마치 1억 년 전 이 땅의 주인이었던 공룡을 만나기 위해 우주여행을 떠나는 기분이다. 나란히 이어진 미디어 아트는 그만큼 압도적이고 몽환적이다. 밀림과 폭포, 우주여행으로 고조된 분위기는 진짜 공룡을 만날 수 있는 쥐라기 로드로 이어진다. 공룡을 만나는 길. 쥐라기 로드는 실제 공룡의 뼈와 공룡의 흔적을 만나는 화석 전시관이다.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스피노사우루스 등 익숙한 공룡의 뼈부터 케찰코아틀루스, 엘라스모사우루스 등 생소한 공룡의 뼈가 연대기와 함께 전시돼 있다. 그중 진품이라 표기된 공룡의 실무뼈가 눈에 띈다. 중생대 백악기 후기의 자파라사우라의 뼈는 머리부터 꼬리까지 길고 정교하게 이어져 있는데 공룡 엑스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경험 중 하나다. 이제는 움직이는 공룡을 만날 차례다. 또 한 번의 미디어 폭포를 지나 다이너 로드에 들어선다. 다이너 로드는 말 그대로 공룡과 발맞춰 걷는 특별한 여행길이다. 수십 종의 공룡이 한데 어우러져 그야말로 중생대에 불시착한 것 같은 기분이다. 공룡의 울음소리가 전시관을 가득 메우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저마다의 공룡 모형은 크고 작은 움직임으로 살아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몇몇 공룡은 영화 쥐라기 공원에서 본 듯한 익숙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데 공룡들의 쫓고 쫓기는 움직임은 관람객에게 생동감 넘치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풍성한 체험 공간.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공룡을 만났다면 이제는 공룡과 함께 체험을 즐길 시간이다. 공룡 엑스포의 가장 큰 매력은 체험 콘텐츠가 풍성하다는 점이다. 스크린에 공을 던져 공룡을 맞추는 인터랙티브 존, 내가 그린 그림이 화면 속에서 재생되는 라이브 스케치 존, 모래 더미에서 화석을 발굴하는 화석 발굴 존 등 공룡을 주제로 한 다양한 즐길거리가 나란히 이어진다. 영상으로 만나는 공룡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다. 서클 영상관과 실감 영상관에 들어서면 수준 높은 영상과 함께 공룡의 탄생부터 멸망까지의 서사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재생된다. 공룡을 보고 공룡을 만지고 공룡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모든 콘텐츠가 다채롭게 마련되어 있다. 관람객과 호흡하는 공연. 곧이어 공연이 시작된다는 안내가 전시장에 울려 퍼진다. 관람객의 휴식을 위해 마련된 돗자리 쉼터로 향하자 화려한 조명과 함께 버스킹 공연이 펼쳐진다. 하루 총 4차례 진행되는 공연은 공룡탈 공연과 서커스로 나누어져 각 2번씩 진행된다. 마지막 발걸음은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배지존으로 향한다. 관람 시작부터 끝까지 각각의 테마존에 놓여있는 스탬프를 종이에 찍으면 이번 관람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배지를 만들어준다. 찾아가는 공룡 엑스포는 경남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가 전국의 공룡 바라기를 직접 찾아가는 순례 전시회로 이번에는 고양 시민을 찾아왔다.
올여름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실감 나는 공룡 이야기를 마주해보는 것은 어떨까? 미니 인터뷰 이효재, 이효신, 고양시 덕양구. 엄마랑 같이 공룡을 보러 왔어요. 책에서만 봤던 공룡을 실제로 보니까 너무 신나요. 그중 티라노사우루스가 제일 멋있었어요. 앞으로 공룡을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오정석, 서울시 관악구. 고양시에 공룡 엑스포가 찾아온다고 해서 아들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관람 시작부터 끝까지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거리가 많아서 즐거운 경험을 했습니다. 아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것 같아 즐겁네요. 고향의 매력, 킨텍스 캠핑장, 도심 속 피어나는 캠핑의 감성. 지금은 7월 10일 오전 9시 50분. 컴퓨터를 켜고 킨텍스 캠핑장 예약 사이트에 접속 후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린다. 째깍째깍 시계가 오전 10시를 가리키는 순간 빛의 속도로 예약 버튼을 클릭한다. 애석하게도 실패. 한여름 캠핑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무작정 캠핑장으로 떠났다. 당일 자녀부를 따내기 위해. 치열한 예약 전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킨텍스 캠핑장 예약은 매월 10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 예약이 선착순으로 이루어진다. 관광 트렌드의 변화에 코로나19가 불을 지피며 캠핑은 그야말로 대세 여행의 반열에 올랐다. 많은 사람들이 각종 캠핑 장비를 구비하고 주말이면 어디로든 떠날 채비를 한다. 그런 만큼 지역을 막론하고 캠핑장 잡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하지만 지금 나는 킨텍스 캠핑장으로 간다. 당일 자녀 사이트에 한해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유선 문의를 통해 마침 한 자리가 비었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그것도 카라반. 뜨거운 여름 한낮엔 에어컨 빵빵하고 샤워실까지 따로 갖춘 카라반이 진리다. 오후 2시 오픈 시간에 딱 맞춰 캠핑장에 도착. 다행히 대기 중인 사람이 없다. 하나 남은 카라반의 주인이 정해진 셈이다. 아기자기한 길을 따라 관리동으로 차를 몬다. 뒤편에 마련된 주차장은 널찍하고 여유롭다. 차량은 각 사이트당 2대까지 주차할 수 있는데 한 대는 수시로 입출차가 가능하고 한 대는 움직일 수 없다. 신분증을 내고 현장 결제 후 4인용 카라반 열쇠를 손에 쥔다. 자랑스러운 고향 시민 덕에 30% 할인까지 받았다. 1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포함한 3자녀 이상 다둥이 가족은 혜택이 50%로 늘어난다.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도 증빙서류를 내면 비용의 절반을 아낄 수 있다. 텐트부터 오토캠핑, 편리한 카라반까지 입맛대로. 차에서 짐을 내리고 35번 카라반으로 향한다. 6인용 카라반 존과 오토 캠핑존은 사이트 바로 옆에 주차가 가능하지만 4인용 카라반 존과 시민가족 캠핑존은 주차장에 차를 대야 한다. 허나 걱정할 필요 없다. 관리동 옆에 큼지막한 수레가 준비되어 있어 무거운 짐도 거뜬하다. 드디어 하루 신세를 지게 될 보금자리에 다다른다. 한여름 날씨에 짐까지 나르느라 온몸이 땀 범벅이다. 재빠르게 카라반 문을 연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더위가 물러간다. 내친 김에 샤워실에서 물 한번 끼얹었더니 물운동원이 따로 없다. 식량을 냉장고에 차곡차곡 정리한 뒤 캠핑장 산책에 나선다. 탁 트인 공간 저편으로 킨텍스라고 적힌 웅장한 간판이 눈에 들어온다. 그렇다. 킨텍스 캠핑장은 킨텍스 제2전시장 바로 옆 도심 한가운데 조성되어 있다. 이채로운 풍경을 뒤로하고 걸음을 옮긴다. 카라반과 오토 캠핑, 일반 텐트 등 저마다의 매력을 지닌 76면의 사이트가 사람들로 북적인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캠핑의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는 모양이다. 곳곳에 마련된 화장실과 샤워장, 세척실은 쾌적하게 관리되고 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작은 놀이터는 가족 단위 캠퍼들의 훌륭한 조력자다.
별빛 대신 불빛, 도시 전체를 즐기는 이색 캠핑. 본격적으로 캠핑을 즐길 시간이다. 캠핑의 반은 먹는 것. 준비해온 고기와 채소, 과일을 손질하고 식사 준비에 돌입한다. 이런, 음료를 빼먹었다. 당황도 잠시. 킨텍스 캠핑장 주변으로는 다채로운 편의시설들이 들어서 있다. 바로 옆에 위치한 대형마트에서 빠뜨린 물건들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은 킨텍스 캠핑장만의 경쟁력이다. 온갖 장비와 음식을 챙기려면 캠핑을 즐기기 전부터 지칠 수밖에 없는데 킨텍스 캠핑장은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즐기기만 하면 된다. 아예 산책 삼아 주변 식당가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들어와 방 캠핑을 즐기는 캠퍼들도 제법 있다.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나니 뉘엿뉘엿 해가 진다. 지는 해를 대신해 킨텍스와 주변 건물들이 환한 불을 밝힌다. 자연과 벗삼은 캠핑도 좋지만 도심에서 즐기는 캠핑의 색다른 즐거움이 모락모락 피어난다. 밤 10시를 넘기니 왁자지껄 캠퍼들의 웃음소리도 점점 사그라든다. 이제 잠을 청할 시간. 집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어 내일 돌아가는 발걸음도 가볍다. 스르르 눈이 감긴다. 그리고 상상한다. 8월 10일 오전 10시 컴퓨터 모니터에 뜬 네 글자. 예약 성공. 킨텍스 캠핑장. 위치 일산 서구 킨텍스로 217-25 대화동. 면적 39,000제곱미터. 시설 캠핑장 사이트 총 76면, 카라반 36대, 오토 캠핑존 25면, 시민가족 캠핑존 15면, 관리동, 샤워장 남녀 2개소, 세척장 2개소, 음수대 2개소, 화장실 등. 문의 031-913-1700. 지금까지 고양시청에서 발간하는 고양 소식지 2023년 8월 소식이었습니다. 녹음 제작은 낭동마을 책 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